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전국 누적 확진자는 18일 기준 400명대로 급증했는데요. 이 교회 교인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엿새 만입니다. 양천구 되새김교회 관련 확진자도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도서관 등 지역 공공시설은 도로 문을 닫았고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합니다. 마스크만 제대로 착용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나 4시까지나 아무것도 묻지 말고 쉬마 가라고 어린애들. 그랬는데 이제 문 완전히 또 닫으라고 또 전화가 왔대. 그래가지고. 은평구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째 세 자릿수 증가세입니다. 특히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확산이 이어지고 있죠. 신천지 때보다 더 큰 위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심나희 기자, 서울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무려 3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18일 0시 기준으로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209명인데요. 전날보다 132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3자릿수로 증가한 건 지금 지난 15일에 146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두 번째입니다. 대부분 교회 관련 확진이었는데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역시 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저 양천 지역에 있는 양천구 되새김교회에서도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교회 관련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양천과 은평 지역에서도 교회 관련 확진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구에서는 18일에 신규 확진자가 2명 나왔는데 그중에 1명이 이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게 14일부터여서 이때부터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나를 좀 살펴봤는데요. 양천과 은평 지역에서는 5일 동안 1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양천구의 신규 확진자를 보니까 약 40%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이었고요. 또 이들의 동거인과 같은 접촉자들도 현재 조사 중이니만큼 계속해서 교회 관련 확진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양천구 소재의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죠. 12일에 양천구 되새김교회의 교인 중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이 관련 확진자가 1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특히 이제 학생들이 많은 만큼 좀 지역의 우려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 내용은 현장 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거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알게 돼서 오늘 자체 휴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 더 휴강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에 대한 지침도 알지 못하겠고 학부모들이 전화가 와서 9월까지,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안 보내고 싶다. 네, 학부모들의 우려도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서울시는 종교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점검하고 고발 조치도 고려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렇게 교회발 집단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좀 기독교계에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에만 700여 곳의 이제 종교시설을 방문해서 이제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집합 금지 명령은 물론이고 고발 조치까지도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서울시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달라라고 촉구했는데 이 내용은 이제 현장 그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기독교계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8월 30일까지 집합 제한 명령 기간 동안 교회에서의 정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교회발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로 확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의 N차 감염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시작한 감염이 어린이집과 콜센터로 이어졌고 또 심지어는 병원과 군부대까지도 지금 확산된 상황인데요.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던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가 확진이 됐고 또 확진 교인의 접촉자로 분류된 경기도 가평의 이제 군부대 병사 2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또 성북구의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수도권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기로 했잖아요. 네. 교회뿐 아니라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다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코로나19가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태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손성혜 기자가 지역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입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자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교회와 카페 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롯데월드를 갔다 온 게 15일이라 지금 일단 여기 와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루 5, 60명대였던 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자 수는 주말 사이 100명대로 늘었습니다. 16기사부터 118명, 125명, 고독해. 오늘도 많이 터져가지고. 이처럼 종교시설 관련 등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강화됐습니다. 이곳은 불광천 어르신 쉼터입니다. 지난달 27일 부분 운영을 시작한 곳인데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서 16일부터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 등 부분 운영에 들어갔던 공공시설은 다시 문을 닫았고 18일 개원하기로 한 서울 지역 어린이집은 휴원을 연장했습니다. 운영을 준비하던 지역 경로당도 기존 임시 휴관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나 4시까지만 여기 아무것도 먹지 말고 쉬마 가라고 노인네들. 그랬는데 이제 문 완전히 또 닫으라고 또 전화가 왔대. 그래갖고는 이제.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잘 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모습도 보입니다. 공원 평상에 모여 앉아 마스크를 벗고 있거나 턱에 걸친 채 음식을 나눠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광천 다리 아래 그늘엔 어르신들이 3, 4모 모여 있는데 마스크를 잠시 벗어두기도 합니다. 어디든지 마스크 쓰라는 그 얘기예요. 사람 많은데 피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노인네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지 못하잖아요. 예? 힘들어. 아유. 카페에선 마스크를 낀 사람을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거나 테이블 간 거리 두기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다닥다닥 붙어 앉은 모습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밀접, 밀집, 밀폐, 이른바 3밀 조건은 가능한 피하고 실내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을 해도 마스크만 제대로 착용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다. 방역 당국과 많은 전문가는 마스크를 벗는 건 모두의 안전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살펴보죠.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합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화요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46명이고 국내 감염자가 235명, 지역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태원발 감염보다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 이번 확산세는 어떤 특징을 띠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뿐 아니라 경기 전 지역에서 지금 산발적으로 감염이 나오고 있고, 우리 지도를 보시게 되면 송파구부터 서울은 양천까지 성북 전 서울 지역에서 전부 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지금은 인천뿐 아니라 강원도, 경북, 지방으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장소도 교회뿐이 아니라 사무실, 카페, 식당, 학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얘기하고 식사를 하는 공간에서는 다 지역사회 감염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거주지 자체가 직장이 서울이더라도 거주지가 경기도인 분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까지 확산이 됐고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중심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역사회 감염이 다 퍼져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점은 가족 간 감염 비율의 한 17% 정도 된다는 보고도 있는데 지금은 한 번에 50% 가까이가 지금 감염이 되는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바이러스의 어떤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태라면은 지방으로 퍼지는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향상이 됐습니다.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고 당장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이번 주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늘었고 4일 만에 거의 700명 넘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7월 말에 이렇게 종교 그런 어떤 모임을 좀 완화를 하고 또 여름 휴가를 좀 이렇게 좀 가게 격려하는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께서 조금 느슨해진 면도 있었고 또 해외에서 계속 입국자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무증상 감염에 의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의 고리를 보면 이렇게 사무실이나 식당이나 카페 이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대화하는 곳에서 지금 계속 감염이 되고 있는데 이곳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침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지키라고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장소인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곳을 통해서 감염될 확률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공간에서 모일 때 좀 더 효과적인 지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게다가 학교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서울, 성북 그리고 강북이 모든 학교와 유치원은 2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됐고 수도권은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라고 하는데 이 조치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원래 9월부터 전국적 특히 지방에서는 이제 전면 등교를 고려하다가 지금 그 상황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지금 현 상황 유지를 하는데 지금 고등학생을 빼고는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상태로 학교를 가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도 만일에 더 확산이 된다면 사실 지금의 상태는 3분의 1 등교는 우리가 7월까지 확진자 수가 30명 선에서 지금 준비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곱하기 10배 지금 가까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원격 수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다시 10명, 20명 정도로 조절이 된다면 지금의 상태를 유지를 하고 하지만 지방의 아주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조금 절반 정도 등교를 하면서 경과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 확산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원격과 대면 수업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수도권 주변의 학교에서 확진자들이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될수록 학교는 당연히 감염이 될 수밖에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십만 명의 학생이 감염이 됐고 그중에는 거의 90명 가까이가 지금 사망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가볍게 앓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 감염의 정도를 보고서 학교의 등교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감염 확산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방역 시스템과 함께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개인 방역 수칙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구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실생활 사업이 서울시 협치 전략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자원순환 실생활 사업은 은평구가 추진 중인 재활용품 모아모아 사업을 개선하고 재활용품 리사이클링 체계를 구축하는 건데요. 관련 내용 조재학 은평구 협치조정관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학 협치조정관 화상으로 연결해 보는데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재학입니다. 네, 은평구의 자원순환 실생활화 사업, 이 사업이 서울시 협치 전략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요? 네, 서울시에서는 민관 협치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시민들이 민관 협치의 효과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협치 전략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요. 11개 자치구가 대상이었고 은평구 등 3개 자치구가 최종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자원순환 실생활화 사업 어떤 건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현재 은평구에서는 16개 전동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재활용 거점 모아모아를 통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서울시 협치 전략 사업을 통해서 사회 혁신적인 방법론을 도입해서 재활용품 수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전략이나 홍보 수단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또 수거된 재활용품을 산업체 등에서 리사이클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거고요. 그와 아울러서 일상적으로 동단 이외에서 민과 간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동으로 확대된 재활용 거점 모아모아 사업 시행 이후에 실제로 쓰레기 문제 해결이나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2019년부터 가련 이동해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날이 갈수록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고 초기에는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올해 상반기 기준을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해가지고 매월 약 200톤에서 300톤 정도로 재활용품이 수거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실제 재활용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올해 장마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로 표현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런 자원순환 모델이 정착이 돼서 기후 위기 상황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완화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조정관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전수조사 결과 공급 계통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명된 수돗물 유충 발생 의심 신고가 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서울시가 이 일을 계기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전문가들로 정밀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서울시에 접수된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는 총 109건. 3건을 제외하고 모두 분석을 마쳤는데 수돗물 공급 계통과 관계없는 나방파리나 지렁이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깔따구류도 5점 발견됐으나 조사 결과 저수조와 배수지, 정수센터에서 발생한 게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수돗물 유충 파장이 잠잠해졌지만 아직 일부 가정에서 의심 신고가 이어져 서울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전문가 정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유충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충 퇴치와 수질, 배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조사반은 수도꼭지부터 저수조, 배수지까지 확인합니다. 또 배관과 배수구를 내시경으로 훑어보고 수질 검사까지 진행해 유충 발생 원인을 밝혀냅니다. 만약에 화장실이나 세면대 등에서 이런 벌레들이 발견되면은 놀라지 마시고 바로 우리 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왜 발생했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히 찾아드리겠습니다. 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긴 장마로 습한 날씨가 계속돼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배수구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고인물을 제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은평구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이주를 희망할 경우 LH, SH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주택 유형은 LH 전세 임대주택과 SH 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LH 전세 임대주택은 보증금 최대 8,950만 원이 지원되고 본인 부담금은 보증금 50만 원과 월 임대료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시세 가격의 약 30% 수준이지만 주택별로 가격이 다르고 입주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